2026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 붐인데요. 텍사스의 드넓은 태양광 발전소부터 호주의 오래된 석탄 발전소 부지까지 말 그대로 세상을 바꿀 만한 거대한 배터리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현상이 왜 하필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딱 잘라 말해서 2026년은 배터리 기술의 역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장이 열리는 해입니다. 지금까지는 뭐랄까 좀 특별한 분야에만 쓰이는 기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판을 흔드는 핵심 주역으로 완전히 중심에 서게 된 거죠. 국제에너지기구 전문가의 이 한마디가 지금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잠깐 반짝하는 유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너지 시장의 규칙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게 이거죠. 도대체 왜 다른 때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렇게 거대한 배터리 붐이 일어나는 걸까요? 답은 말이죠. 세 가지 핵심 요인이 마치 퍼펙트 스톰처럼 한꺼번에 몰아쳤기 때문입니다. 첫째, 비용이 말도 안 되게 떨어졌고, 둘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마지막으로 지정학적인 상황이 이 변화를 더 빠르게 밀어붙인 거죠.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첫 번째 요인, 바로 비용입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2018년이랑 비교했을 때 2025년 평균 비용이 무려 75%나 뚝 떨어졌습니다. 덕분에 이 거대한 배터리 시스템이 드디어 돈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입니다. 특히 요즘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먹어치우고 있잖아요. 근데 기존 발전소는 짓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바로 이 타이밍에 아주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배터리가 완벽한 해결사로 등판한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지정학적인 문제입니다. 최근에 국제 분쟁이 많아지면서 에너지 안보가 정말 중요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격도 불안정하고 공급도 불안한 화석연료 말고 뭔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대안을 찾게 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배터리가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인들 중에서도 특히 첫 번째였던 비용 하락을 이끈 진짜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배터리 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중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차트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2025년까지 전 세계에 새로 깔리는 대형 배터리가 2개라면 그중 하나는 중국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사실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지 않으세요? 수요가 늘고 투자가 몰리고 그러다 물량이 너무 많아져서 가격이 폭락하고 결국엔 대중화된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태양광 산업에서 봤던 거랑 완전 판박이죠. 중국이 수년간 전기차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은 결과 배터리가 남아돌게 됐고 그게 전 세계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 가격 하락 속도가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호주의 한 에너지 회사는요. 불과 6개월 전에 시작했던 프로젝트보다 비용이 거의 절반인 가격에 새로운 배터리 프로젝트를 승인했대요. 생각해보세요. 6개월 만에 비용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정말 무서운 속도죠? 자, 지금까지 왜 이런 붐이 일어나는지 알아봤죠? 그럼 이제부터는 이게 실제로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살짝 엿보고 싶다면 호주를 보면 됩니다. 호주는 1인당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터리 시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호주에서는요, 배터리가 이미 에너지 시스템의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다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전기 제일 많이 쓸 때 있잖아요. 그 저녁 피크 타임에 이제는 가스 발전소보다 배터리가 더 많은 전기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151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고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더 실감이 나요. 한 에너지 회사 대표는 4년 전에 했던 프로젝트인데 만약 지금 이걸 다시 짓는다면 비용이 20%는 더 쌀 겁니다. 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정말 대단하죠?
자, 이번엔 대륙을 건너 미국으로 가볼까요? 미국은 배터리를 도입하는 이유가 또 조금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배터리가 그냥 친환경이라는 딱지만 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전력망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빨리 지을 수 있다는 점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기 수요는 폭발하는데 발전소 짓는 건 한 세월이잖아요. 바로 그 틈을 배터리가 완벽하게 메워주고 있는 거죠. 이 숫자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2026년에 미국에서 새로 짓는 발전시설 4곳 중 1곳 이상이 바로 배터리라는 얘기예요. 이젠 배터리가 완전히 에너지 시장의 주류가 됐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럽입니다. 유럽의 경우는 좀 재미있어요. 어떤 기술이 너무 성공해서 생긴 문제를 바로 이 배터리가 해결해주고 있거든요. 유럽은 아시다시피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에 정말 진심이잖아요. 근데 해가 안 뜨거나 바람이 안 불면 전기가 들쑥날쑥하니까 전력망이 힘들어하죠. 바로 이때 배터리가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전기가 남을 땐 싹 저장해뒀다가 모자랄 때 풀어주는 거죠. 덕분에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을 100%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똑똑하죠? 자, 지금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 배터리 기술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다음 단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주로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길어야 몇 시간 정도 에너지를 저장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나올 기술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철 공기 배터리 같은 건 100시간 이상, 그러니까 며칠씩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마철처럼 며칠 내내 해가 안 떠도 끄떡없다는 거죠. 이건 정말 에너지 저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혁신입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 미래로 가는 길이 마냥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들도 분명히 있죠. 일단 중국 공급망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고요. 또 배터리를 다 지어도 전력망에 연결하는 게 늦어지거나 허가받는 과정이 너무 복잡한 문제도 있어요. 요즘 금리가 비싼 것도 이런 큰 프로젝트에는 분명 부담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배터리 기술 덕분에 화석 연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과정에서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특정 국가의 공급망에 대한 또 다른 의존으로 그저 맞바꾸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